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렌 버핏이 트럼프 정책을 샤라웃하다 발끈한 버크셔 해서웨이, 머스크 트럼프에게 무관세 지역 설정 건의,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맥도날드 감튀회가 바로 대표적 무역 장벽이다. 트럼프 그레이트 잡 넘버, 트럼프 파월 지금이야. 빌 에크먼 트럼프 중대 발표 예고, 지난주 미국 주식 등락률, 이번 주 주요 일정 및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자, 아주 트럼프가 아주 뉴스를 엄청나게 양산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할 게 많아요. 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막내 아들 배런이 저기 한 건가요? 배런이 워낙에 이런 데 밝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막내 아들 배런이. 결국에 트럼프도 그 공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던가 팟캐스트 같은 데 노출을 많이 해라. 그래서 거기서 해리스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서 해리스의 그 비겁한 부분이 흑인 이 유권자들마저 돌아서게 만들었죠. 그게 배런의 조언이었죠.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라. 팟캐스트에서 오줌도 안 싸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벤스도 마찬가지고. 세 명이 연달아서 3시간씩 오줌도 안 싸고 발언을 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근데 해리스는 도망갔죠. 결국에 지금 이런 가짜뉴스는 나쁜 거긴 하지만 이런 영향력을 알고 있지 않은가. 이게 이미 가짜뉴스가 퍼져도 가짜나 진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이 느끼고 계시죠.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가짜나 진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짜나 진짜냐를 만약에 나중에 가리더라도 그거에 대한 뉴스는 티끌만하게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전파되고 나서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급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라는 그룹까지 끌어당겼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다가 링크 하나 올려놨죠. 그거 클릭하시면은 아메리칸 파파베어라는 이 올린 사람의 링크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재생이 되죠. 그 트럼프의 어떤 찬양 밈이에요. 근데 거기 워렌 버핏이 등장을 하죠. 이게 예전에 영상을 땄는지 딥페이크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출 많이 되셨죠? 지우려고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인성 씨, 송혜교 씨가 나와가지고 무슨 막 어렵다면서 막 기부를 하라고 하죠. 거기 기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지금. 굉장히 어색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인성 씨, 송혜교 씨가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돈을 기부해야지. 자, 그런 거랑 지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 나와서 트럼프를 찬양했다. 트럼프는 그걸 또 링크를 했고요.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를 저걸 믿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워렌 버핏이 찬양을 했다 이거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고 여기다가 올렸어요. 50년간 본 최고의 경제적 움직임이다. 워렌 버핏이 진짜로 이걸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는 나중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지지자들은 이걸 이제 믿으면서 야, 워렌 버핏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렸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3월 2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 브레이킹 콘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자료를 안 올리고 있었는데 4월 4일 날 허위 소셜 미디어 보고서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해 보면은 뒤로 가볼까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죠. 맨 마지막 중요. All such reports are false. 모든 리포트가 다 거짓이다. 지금 워렌 버핏에 나온 게 모든 게 거짓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아니에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미디어 팀 다 있겠죠. 자,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거는 썬데이 모닝에서고 그것도 이걸 또 언론에서 그렇게 다뤘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랑 버핏 vs. 기사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썬데이 모닝의 맨 처음에 이 썸네일 있죠. 이게 무슨 트럼프랑 VS라고 100분 토론을 시킨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 워렌 버핏과 오랜 연인을 가진 이 여사님의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워렌 버핏이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자 모셔서 얘기를 한 거예요. 1시간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3분가량에 요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한 거예요. 간단히. 거기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었다. 워렌 버핏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많이 거쳤죠. 예전에 관세를 부과했던 대통령들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전쟁 중인 건데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이빨 요정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빨 요정의 저기가 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베개 밑에 이빨 너가 넣고 자면 다음날 새벽에 요정이 돈 넣어준다. 근데 그 동전이 진짜 요정이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동화는 없다는 거예요. 동화는 없다. 아빠나 엄마가 동전을 넣어줬으니 결국 이빨 요정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결국 이거는 관세는 누군가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죠. 이걸 이제 가지고 야 워렌 버핏이 트럼프에게 정면 무슨 도전을 했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건 아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런 그 트럼프 뉴스가 만약에 진실이었다면은 워렌 버핏은 완전 갑자기 변절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앨런 머스크. 자, 뒤에는 다 가리고 이제 화상 채팅을 했죠. 중요한 정보가 나갈까 봐. 자, 역시 또 참여한 곳이 어디냐? 역시 우리 우파의 대부로 저기 유럽의 우파 대부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 그 독일의 저기서도 가장 극우 나치주의 극우파를 지지했었죠. 실제로 2위를 했습니다. 그 정당이. 자, 이번엔 또 이탈리아 우파 정치 행사 영상 축사에 저기 나왔어요. 이게 무슨 경제 무슨 저기도 아니었고요. 정치 행사 축사에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물론 이게 그 립일 수도 있습니다. 립 서비스일 수. 왜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가 주최한 우파의 정치 행사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이탈리아나 유럽에게 유리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얘기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랑 완전 정반대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게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깡그리 무시하는 25% 관세를 부과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스크는 다시 우리나라 FTA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무관세로 가야 된다. 자, 이것도 완전 정면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해버린 거죠. 트럼프랑 머스크가 중간에 막 뭐 지금 서로 칭찬도 하고 머스크에 뭐 자동차도 사주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보면 약간 대립적인 부분이 살짝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불씨가 모여서 나중에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아니면 언론이 이걸 과대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초반부터 계속 그런 게 있었죠. 한 번씩. 샘 알트먼을 초청했더니 그 머스크가 조금 빈정이 상해가지고 샘 알트먼하고 저기 뭐 소프트뱅크 회장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런 걸 발표하고 있다. 스타게이트를.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 이번도 그렇죠. 완전 트럼프의 그 정책과 머스크의 발언이 완전 정면 대립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불씨가 터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또 꽉 찍어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찍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의선 회장이 가서 그거 한마디 한 걸로는 지금 찍힌 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모자른 것 같아요. 로트닉 상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또 방송에서 하필이면 이걸 딱 집어가지고 한국이 자 이번에 그 표 보셨죠? 표. 중국이 가장 많이 받았고 무슨 뭐 무인도 펭귄한테도 부과됐잖아요. 근데 보면은 절반이죠. 그러니까 베이스로 까는 거는 10%인데 10% 이상으로 초과로 막 너네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수치를 딱 해놓은 다음에 그거의 절반만 우리 미국은 관대하고 미국인은 친절하기 때문에 반만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관세에 그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넣었잖아요. 그 비관세 장벽에 예를 들면서 한국 맥도날드 찝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게 우리나라가 50% 정도 부과하는 것 같아서 너네한테 25% 반을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 나는 관대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50%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맥도날드가 감자튀김을 들여오지 못하게 한다. 감자튀김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러면서 한국 맥도날드를 아예 저기 비난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렌치 후라이 제공할 수 없다는 게 3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프렌치 후라이 제공할 수 없다고. 한국 맥도날드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기업, 그 기업이 다 납품을 해요. 냉동 감자를.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찍힌 게 아닌가. 뇌피셜이에요, 이건. 뇌피셜인데 트럼프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지금 자기 에어포스 1에서도 햄버거로 식사합니다. 백악관에서 초대해서도 햄버거를 나눠주죠. 물론
뭐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저런 정크푸드 싫어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했지만 머스크 한번 먹어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맥도날드를 굉장히 사랑하고 맥도날드에서 알바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한국 맥도날드가 냉동 강자를 수입 안 한 거가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역적이란 거죠. 무역 장벽이란 거.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면 한국이 지금 자동차를 수입을 하는 미국 자동차를 수입을 하면서 미국한테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감자를 수입을 하니까 감자를 수입을 못하게 막으면서 그걸로 수출의 어떤 이점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관세 장벽이다. 너네가 요렇게 한 행위까지 포함해서 50% 매겼다는 거예요. 저런 행위도 관세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냥 딱 뭐 25%, 26% 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다른 품목을 이용해서 너네가 잘 팔고 싶은 품목의 이점을 가져가게 무슨 이런 치는 여러 가지 무형의 장벽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 맥도날드의 냉동 감자튀김 수입 금지를 들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맥도날드 때문에 뿔난 게 아닌가 그런 싶고요. 자,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왔죠. 연준도 가장 보는 그리고 이제 요 비농업 취업자 수, 고용 보고서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안에 실업률도 있고 비농업 취업자 수도 있고 ADP에서 발간되는 민간하고 다른 건 여기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수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2만 8천 건이 나왔고요. 예상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죠, 지금. 예상치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안 올리죠? 컨퍼런스 보드 신뢰자 지수 안 올리죠? 왜 안 올려요? 안 좋으니까요. 그 무슨 지표라고 했죠? 소프트 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왜 안 올리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거 들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너무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거기에 응답을 열심히 하면서 전화, 우편, 온라인 참여할 수 있으면 무조건 참여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할 것 같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악으로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나오니 그거를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럼프가 올릴 리가 있습니까? 지금 워렌 버핏의 가짜뉴스까지 링크를 걸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아니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올려놓고 우리 미국인들의 심리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 같다니 죄송합니다.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3번 다시 태어나도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건 맞아. 근데 유리한 게 지금 어떤 게 나온다? 하드 데이터가 유리한 거죠. 저렇게 수치로 찍히는 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자신 있는 거고 트럼프의 입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맨날 떨어져도 주가는 지금 인생의 스냅샷일 뿐이다. 이 스냅샷만 버티면 된다. 똑같이 트럼프도 계속 버텨내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합니다. 그레이트 잡이라고. 이거는 제롬 파월 것도 올렸네요. 그레이트 잡이라고 또 올렸고요. 이거는 그 제롬 파월이 회견 들어가기 바로 전에 또 올렸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 계란값을 나는 69% 내렸고 에너지 가격도 내렸고 인플레이션도 하락시켰다. 이게 내가 2개월 만에 다 한 일이다. 자, 이제는 누구의 순서? 파월 너의 타임이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설에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그 질문이 있었죠. 자,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또 트럼프 지지자가 저런 식으로 또 만들 것 같아요. 이거를 색깔을 빨간 넥타이로 바꾼 다음에 그쵸? 조작하기 쉽잖아요. 빨간 넥타이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딱 따가지고 여기 제목만 딱 바꿔가지고 또 올려요. 그러면 트럼프가 트럼프 소셜 또 링크 걸겠죠. 파월도 나를 지지했다. 파월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 왜냐면 여기서 사회자가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왜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까? 근데 이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상관이 없는데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은 난 공화당 지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은 민주당 지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뭐 숫자가 어쩌고 뭐 색깔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파월이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싫겠죠. 아니 내가 임명했고 내 말을 들으면 좋을 거를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보라색 퍼플을 메고 와가지고 그쵸?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내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동조하는 발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연준의 이중책무 뭐라고요? 파월이 어떤 연설을 하더라도 맨날 안 빼먹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연준의 이중책무. 이 사람은 그냥 그 법조문에만 딱
몰입해서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맨날 연준의 이중책무를 얘기해요. 대학교에 가서도 어떤 강연장 가서도. 그래서 연준의 이중책무는 금리 인하나 인상 뭐 이 결정권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나는 그거에 항상 몰입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이 물가를 들썩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연설 딱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주지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깡그리 무시를 했다. 그리고 넥타이를 결정적으로 빨간색 안 메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빌 에크먼이 하나 올렸습니다. 자, 빌 에크먼 다시는 이제 그 브래드 피트에게 연인을 뺏기기 싫나 보죠? 네. 저렇게 껴안고 있는 사진을 항상 프로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교수님이죠, 저 여자분도. 자, 빌 에크먼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자, 빌 에크먼도 지금 다급하죠. 나이키를 대량 매집했지만 폭락했어요. 자, 지금 트럼프의 전화가 월요일 날 걸려와도 이상하지 않는다. 뭐냐면 지금 4월 5일부로 10% 베이스 관세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허드슨 그 맥도날드 제도의 펭귄은 이제 관세를 내야 돼요. 10% 관세. 펭귄하고 물개들. 근데 지금 4월 9일 날부터 상호 관세 그거 있죠. 그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빌 에크먼이 올렸는데 빌 에크먼이 이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빌 에크먼이 막 그렇게 가짜뉴스 양산하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보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X에 이렇게 올렸다. 자, 그래서 빌 에크먼의 말이 진짜라면 오늘 중대 발표를 트럼프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크게 하락한 지난 주간에 애플 자 15%, 마이크로소프트 7%, 엔비디아 15%. 자, 이것 때문에 요즘에 뭐 미국 주식 갤러리에서 한탄하는 밈들이 엄청 양산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전엔 국장이었는데 그게 한국인들이 미장으로 가자 미장이 국장이 됐다. 그래서 애플이 15%, 마이크로소프트 7%, 엔비디아 폭락했고요. 2%대는 선방한 것들은 코스트코, 그렇죠?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오레오 이런 것들이 선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선전했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쓰레기 업체 이런 것들이고요. 1%대는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선전했죠. 자, 그리고 오른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른 것들은 한 3개 있습니다. 달러 제네럴 뭐 이런 거. 자, 이제 플러스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들인데 듀크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있죠? 호멀푸즈라던가 이런 것들 식료품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달러 제네럴 이런 거,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를 했습니다. 자, 별로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IT 업체들이 대폭락을 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정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4월 9일 수요일 날 발표를 낼 예정인데 빌 에크먼 말처럼 월요일 날 과연 반전에 뭐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부터 중국은 34% 보복 관세를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 관세 전쟁이 크게 붙는 지금 한 주고요. 자, 그다음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금요일 날 발표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저기들이 IT가 많이 하락해서 그런데 금융주도 폭락했어요. 자,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과 소비자 심리, 도매 재고, 소비자 신용 데이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요. 리바이스 실적 발표 있고요. 델타 항공 실적 발표 있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자, 워렌 버핏이 최근에 새로 매입했던 그게 또 발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주 빵빵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빌 에크먼의 얘기도 그렇고 트럼프의 가짜뉴스 링크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찐이야. 어떤 게 진짜 찐이야.